네, 오늘 가톨릭 뉴스는 제일동포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간첩으로 몰려 청춘을 빼앗긴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속속 무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철 레미지오 씨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75년 12월 제일동포 이철 씨는 고국에 유학을 왔다가 공안 당국에 끌려갔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었기에 금방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식을 13년이나 미루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남산 지하실로 끌려간 이 씨는 39일 동안의 불법 감금과 모진 고문 끝에 간첩이 됐습니다. 검찰은 날조된 사건을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기부나 그런 데서 서류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물론 고문에 의한 건데 검찰청에 가면은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냥 공소장이 나오고 저 재판부로 넘어가면은 판결문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냥 판결문이 나옵니다.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 씨는 당시 검사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고인은 악질이니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말살돼야 한다. 순박했던 유학생은 한순간에 악질 사형수가 됐습니다. 제일동포 학생들 간첩단 사건은 이상하다고 여기저기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석방운동을 벌이게 됐는데 일본의 국회의원들 136명이 날인 서명한 탄원서도 냈고 일본의 가톨릭 열대 교구 주변인들이나 대주변인들이 10분이 탄원서도 같이 내주시고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갖게 된 신앙은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로 있을 때 거기서 견진성사를 받았거든요. 견진성사를 하러 추기경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제일동포 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으면서 사형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줬을 뿐인데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추기경님도 저희들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힘이 났는지 정말 모릅니다. 결국 1988년 10월 이 씨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13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이 씨는 제1한국인 양심수 동호회를 만들어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고 무죄를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그 기억을 가슴 속에 겨우 몇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피 흘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다들 괴로워했어요. 고문받았던 거, 옛날에 감옥살이 했던 거 이런 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2015년 이 씨는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간첩 조작 사건을 기획한 사람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제일동포들을 만나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일동포 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와 똑같은 게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흡사한 또 다른 방식의 또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먼 나라 얘기인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벌써 서울시청에 있는 그 공무원을 그 증거를 검찰이랑 그 어디예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안법으로 해서 처벌했었잖아요. 20대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공방만 벌이다 활동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산하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권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이것이 이 씨가 꿈꾸는 정의로운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